아빠 백으로 풀려난 박승재. 그런데 이 남자 나오자마자 열이부터 찾아갑니다. 자신을 구속시킨 게 열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리한테는 레이나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까지 해둔 상태였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열이 흠집내기입니다. 재벌가 마약 파티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겠다며 열이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마강욱 검사가 뛰어들어옵니다. 열이를 구해서 빠져나가는 그 뒤를 박승재가 쫓아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로요. 그리고 그대로 차로 마강욱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병원 박벤치 열이는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던 마강욱이 나타납니다. 나 때문에 벌써 귀신이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사화는 이렇게 열이 앞에 귀신으로 나타난 마검사의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정말 열이 앞에 나타난 마검사는 귀신일까요? 아니면 위급한 순간에 잠시 몸을 빠져나온 혼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상황 속으로 함께 파헤쳐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욱이 왜 지금 열이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해하려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열이는 마강욱 검사팀 식구들과 함께 돼지 껍데기에 소주를 마시게 됩니다. 취기가 오른 열이가 혼자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던 그 위험한 순간 마강욱이 열이를 붙잡으면서 처음으로 손을 잡게 되죠. 열이는 술에 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마 검사 앞으로 명품 와이셔츠를 보냅니다. 마 검사는 부담스러운 선물을 돌려주려고 열이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요. 와이셔츠와 열이의 장갑을 문 앞에 두고 가려는 그 순간 열이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검사와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요. 걱정된 열이는 문을 열고 마검사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 보이던 게 보이거나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열이는 집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열이는 혼자 사는 집이에요. 남자아이가 있을 리 없죠. 남자아이 귀신이 열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너무 놀란 열이는 옆집 사는 아이인데 가끔 숨바꼭질을 하러 온다고 둘러대며 서둘러 마검사를 돌려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마검사를 따라 마검사 집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마검사는 열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열이는 상비 가방을 꺼내 그 안에 든 소주부터 마검사에게 따라줍니다. 마검사는 이럴 정도로 자기가 놀랄 만한 일이냐고 묻고 열이는 결심한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세상에서 귀신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마검사,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마검사가 어딜 가든 귀신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이는 자신이 10년 전부터 귀신을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학생 때 요트 사고가 있었고 그때 숨이 완전히 멎었다가 기적처럼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함께 있던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친구인 지환이 그 사고로 죽었고 그때부터 지환이 열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열이를 찾아오고 열이와 손이 닿은 사람들까지 귀신을 보게 되는 삶이 시작된 거죠. 천열이랑 스치기만 해도 귀신이 옮겨 붙는다더라. 같이 있으면 저주에 걸린다더라.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고 열이는 그때부터 살아있는 귀신처럼 혼자 살아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경험상 한 달 정도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되도록 마주치지 마요. 나랑 있으면 불행해질지도 모르니까. 열이의 그 말에 마검사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오히려 열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오늘부터 1일이니까 한 달의 시작이라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열이의 마음부터 다독여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운동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귀신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마검사는 화도 나고 투정도 부리고 싶은 마음에 열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열이를 보고 나니 이렇게 달려온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데요. 자신은 고작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열이는 어떻게 혼자 10년을 견뎌왔을까 싶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마검사 진짜 속이 깊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귀신을 봐온 노하우를 열이가 마검사에게 공유해주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지나 싶었지만 이내 열이는 다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불행해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는 다시 마검사와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애써 밀어냈던 마검사가 다시 여리 앞에 나타난 순간이 있습니다. 박승재가 여리를 납치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승재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마검사는 곧장 그를 찾아가지만 박승재는 오히려 천여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걱정된 마음에 여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리는 받지 않죠. 그러던 중 귀신의 도움으로 여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 마검사. 그 길로 곧장 여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여리를 구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리를 구해 차에 타려는 순간 이성을 잃은 박승재가 차로 마검사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마검사는 곧장 응급실로 실려가 심폐소생술을 받지만 좀처럼 의식을 되찾지 못합니다. 너무 놀란 여리는 병원 밖에서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 순간 여리 앞에 마검사가 나타납니다. 여리는 그를 보자마자 나 때문에 죽어서 귀신이 되어 나타난 거냐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끌어안습니다. 사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검사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 나타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리가 예전에 요트 사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 돌아왔던 것처럼 마검사도 생사의 기로에 놓인 순간 영혼이 잠시 몸을 빠져나와 여리에게 간 것 아닐까 싶은데요. 마검사에게는 평소 열심히 불공을 들이는 조모, 팽 여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마검사의 무병장수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마검사도 봉사활동 날짜까지 챙겨가며 참여하는데요. 평소 마검사를 위해 쌓아온 그 정성이 지금 이 순간 마검사를 다시 깨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5화 예고편에는 마검사가 깨어나는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여리의 열애설입니다. 상대는 CL그룹 후계자 강민환입니다. 민환은 여리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지만 여리에게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는데요. 문제는 여리의 할머니입니다. 파혼 이후 여리를 따라다니는 안 좋은 소문을 잠재우려면 결혼만 한 게 없다며 2달 안에 결혼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거든요. 민환에게는 아픈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된 아이였다는 사실인데요. 그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 자리에 여리도 함께 있었고 그때 여리가 민환의 귀를 막아주며 상처를 보듬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민환이 여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조금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핍에서 온 인정 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레이나 그룹의 상속녀인 여리가 더더욱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민환은 억측 기사나 사진이 유포될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있을 예정이니 이제 그만 물러나 주시죠라며 여리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민환은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환이 어떤 빌런으로 등장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리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천하리입니다. 하리는 여리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인데요. 문제는 하리가 그룹 총수인 백 회장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방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에게 강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죠. 그러니 여리가 민환과 잘 되는 것도 하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하리는 여리가 백 회장의 눈밖에 나기만을 바라며 흠잡을 구석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리가 지금도 귀신을 본다는 증거만 잡으면 백 회장도 더는 여리 편을 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민환을 찾아가 오빠, 여리 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궁금하지 않아? 파혼 후에 도는 소문도 있어라며 여리의 비밀을 슬쩍 흘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고에는 미술관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강민환이 예언 미술관, 거기 이사장님이 미술계에서는 큰손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곧이어 레이나 호텔 비자금 의혹이라는 말과 함께 여리는 호텔에 비치된 그림 1000갤러리통에 들여오고 있는 거죠? 라고 되묻습니다. 정황상 이 미술관과 갤러리가 레이나 호텔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쓰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옥게이 쪽이 얽혀 있을 것 같고요. 예고 후반부에는 험악한 상황도 등장합니다. 아마도 귀신의 요청으로 범행 장소를 찾아간 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곳에서 낯선 남자가 누구야? 라고 하자
열이가 저런 새끼도 인간이야 라며 쏘아붙입니다. 남자는 열이를 위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열이가 귀신을 따라간 장소에는 늘 마검사가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마검사가 열이 앞에 나타나 그녀를 지켜주는 장면이길 기대해 봅니다. 강욱이 어떤 모습으로 열이 앞에 다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거죠. 열이가 마음을 닫으려 할수록 강욱은 오히려 더 깊이 얽혀 들어가는 모습이니까요. 5화에서는 강욱의 생사 여부 그리고 민환 하리 비자금까지 얽힌 후계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